번역을 해드리죠. 번역가한테. 네. 예, 그래서 그 소위 말하자면 번역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원고가 이제 한국 에이전시, 미국 에이전시, 그리고 미국 출판사 이렇게 건너 갔는데 미국 출판사에서 그걸 보고 아주 좋다고요.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을 자기네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그걸 출판하는 과정에서 번역자를 다른 사람으로 자기네들이 부탁을 했어요. 네. 김지영 씨라고 아주 젊은 여성인데 신경숙의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을 네. 번역원에서 이제 지원해서 번역한 것을 현지 출판사, 크노프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들어가 보고 번역자를 찾은 거죠. 이 작품도 읽어보고 저 작품도 읽어보고 이 김아무개라는 분이 맞는다 해서 찾아서 그분한테 다시 의뢰를 해서 번역을 한 그런 경우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그 세계 시장에 번역된 많은 작품들을 많이 내놔야 됩니다. 많이 내놔서 현지 출판사들이 최종 결정은 현지 출판사가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해외 특히 서양의 경우에는 이 출판사의 위상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아서 그들이 그거를 결정할 때는 네. 자기네 문화에 맞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네.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커져서 이제 나중에 그것까지 선별하는 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네. 일단 정말 번역가층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두터워졌다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래도 더 많이 더 충분히 충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번역을 위해서는 정말 그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번역가들이 이제 많이 양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 번역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랄까, 제도랄까, 어떤 것들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게 이제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지만 이 번역 아카데미에 이제 응모하는 그 학생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외국에서 지원하는 분들이 절반, 국내에서 지원하는 분들이 절반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걸 뭐 흥미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흥미로운 것은 가령 스칸디나비아 같은데 스웨덴어라든지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것, 참 거기에는 교민들도 별로 없고, 네. 그 나라 말을 하는 분들이 참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도 거기에서 응모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참 그 역사가 아이러니컬한 거죠. 입양아들 출신들이. 네. 그 참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완전히 한국인이죠.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오히려 그쪽 말을 하는. 그리고 독일 같은 데는 그것도 역시 우리 슬픈 과거입니다만, 그 광산에서 일하는 분들, 간호사, 그런 분들의 2세들, 응? 이런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번역가 그 잠재 인력으로 아주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네. 근데 원장님, 아까도 이제 양쪽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육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EBS에서도 이제 그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있는데요. 예, 그러시겠죠. 여러 가지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이제 현실적으로 아까도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번역료가 너무 싸다. 예. 그런 그 현실은 어떻게 저는 사실 저도 그걸 여쭙고 싶거든요. 네. 번역료가 사실 얼마부터 얼마 정도까지 책정, 그것까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최근 어떤 신문에서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셔서 거기에 이제 뭐 발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물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00자 원고지로 한 1000매에서 1200매 내외인 이 소설집, 시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럴 경우에 지금 160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 한 팀, 내국인하고 외국인이 한 팀이 돼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볼 때는 한 분 앞에 800만 원이 되는 셈이죠. 네. 근데 번역을 하려면 한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일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연봉 4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전문 번역가라고 칠 경우에는 이게 뭐 좀 심하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번역가들은 인세를 안 받나요? 그 작가들은 인세를 받잖아요. 판매 부수가 많아질수록 좀 받아가잖아요. 네. 그 번역가들은 어떻습니까? 그 번역가들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번역 지원이거든요. 예. 번역료를. 그게 전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번역료 지원. 그러니까 그거는 해외 현지 출판사와의 일종의 옵션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는 이제 저희가 개입하지 않죠. 네. 그런데 대체로 작가들은 인세를 받지만 네네. 번역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번역료만 딱 받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원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려야 네. 그 교수님 지금 말씀을 들어봤는데 사실 이번에는 이제 그 신경숙 작가의 이제 소설이 많이 주목이 됐지만 네. 그 전에 사실 뭐 이문열 씨나 고은 시인, 네, 그렇죠. 예, 이분들도 사실은 잔잔하게나마 많은 분들의 매니아층이 있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의 어떤 그 한국 문학의 그 해외 진출이 꼭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 점들을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굉장히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한번 그 당시에는 이제 본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고사 문제를 보면 대개 보면 다음 문장을 해석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선생님 직역해야 됩니까? 의역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직역 같은 의역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것이 저는 감동 번역이라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국문학번역원 같은 데서 정말 아카데미 아까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영어만 잘한다고 혹은 또 한국어만 잘한다 그래가지고 번역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한 잡입니다. 이거는요,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을 전문가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문학 문화원이 아주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저 한류 열풍 때문에 거꾸로 외국인이 한국어 우리나라 말을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요즘 그 문학 작품은 다는 아니겠지만 번역된 거를 보면은 우리말로 된 분명히 소설인데 번역 소설인데요.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의 원작을 봤을 경우에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정말 디렉트 트랜슬레이션 직역을 한 경우들이 상당히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 문학 이제 번역원의 이제 그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원장님? 한국 사회에서 문학에 대한 그 이해를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일.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대학생 일반을 상대로 해서 처음에는 중고등학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아직 그런 거를 감당할 만한 그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됐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어 콘테스트 대회 같은 것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그걸 이제 실천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영어는 뭐 한국말 못해도 영어는 하는 그런 어린이들도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논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학과 영어를 이렇게 어떻게 연결시켜서